자, 오늘은 그 직선상의 속력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 분석에서 자료 해석하는 부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빗면을 따라 수레를 이제 가만히 놓으면,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레의 이제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위치 정보로부터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고 그 기울기로 가속도를 구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시간에 따른 위치를 구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는 요 실험 장치가 이제 있습니다. 물리학2에서는 실제로 실험을 하고요. 물리학2에서 실험을 할 때에는 나중에 이제 마치고 영상을 보여줄 텐데 그 NBL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바로 측정합니다. 예전에는 뭐 시간 기록계 이런 걸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요. 동영상을 촬영하든지 아니면 NBL 센서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P점에서 수레를 가만히 놓습니다. 가만히 놓는다라는 것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기준선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있겠죠. 이 순간이 0초입니다. 처음 순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얘가 속도가 점점 증가할 텐데 이때 이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찍어가지고 기준선을 통과할 때를 0초로 잡고 이제 0.1초 간격으로 이제 위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초일 때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 기준선을. 이때 속도는 0이 아닌 겁니다. 초기 속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주로 이제 가속도하고 이 기준선을 통과할 때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0.1초일 때 위치가 6cm였고요. 0.2초일 때 14c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0.5초일 때 50cm니까 이 보통 그 빗면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거든요. 사실 0.1초 간격으로 위치를 측정하면 실험이 잘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0.02초 정도 간격으로 측정을 해야지 실험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건 자료 해석 부분이니까 요렇다 치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속도를 구해볼 겁니다. 자,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평균 속도는 지금 시간 정보가 나와 있고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하면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0.1초 빼기 0초 분의 6cm 빼기 0 이렇게 하면은 60이 되죠. 단위는 cm/s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의미는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의 크기입니다.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의 크기인데 그것은 요 0하고 0.1초 사이의 중간 순간 0 더하기 0.1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0.05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요 자료를 해석하는데 핵심이 됩니다.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딱 그 두 구간의 딱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순간 있죠. 그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몇 초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하겠습니까? 0.15초인 순간의 속도이기도 한 겁니다. 계산해 보면 0.2 나누기 0.1 분의 14cm 빼기 6c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노? 80cm/s가 됩니다. 자, 이걸로 그 1시간 내내 끌 수도 있는데 모든 걸 계산해 가지고 자, 0.2초에서 0.3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몇 초인 순간의 속도가 되겠습니까? 0.25초인 순간의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빗면에서 수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증가한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자, 0.05초일 때 60cm/s였어요.
0.15초일 때 80cm/s였어요. 그러니까 0.1초가 지나는 동안에 20cm/s 증가한 거죠. 그럼 0.15에서 0.25초 지나는 것도 시간이 0.1초가 지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겠습니까? 예, 20cm/s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안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예, 100이 됩니다. 그 다음은 120, 그 다음은 140 해서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 아직 안 배웠나? 네.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됩니다. 이게 0.35초일 때 속도가 120cm/s, 0.3에서 0.4초 사이 평균 속도이기도 하죠. 0.4초에서 0.5 사이의 평균 속도이기도 하면서 0.45초일 때 순간의 속도가 140cm/s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부터 바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알고 있어요. 0.05초일 때 60cm/s, 0.15초일 때 80cm/s, 0.25초일 때 100cm/s인데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아무 순간이나 특정 두 순간의 속도를 알면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정하니까 아무 두 순간이라 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 두 순간을 놓고 보죠. 0.05초일 때 60cm/s라는 정보하고 0.15초일 때 80cm/s라는 그 두 정보로부터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0.15 빼기 0.05 분의 80 빼기 60이 됩니다. 그러면 0.1분의 20이 되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200cm/s 제곱이 됩니다.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까요? 자, 0.15초일 때 80cm/s인 거하고 0.25초일 때 100cm/s인 걸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0.25 나중 시각 빼기 0.15 처음 시각분의 0.25초일 때 속도 100cm/s 빼기 0.15초일 때 속도 80cm/s 하면 역시 0.1분의 20이 됩니다. 0.1초 동안에 20cm/s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200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가속도는 200이 되는 거예요. 200. 가속도는 구했습니다. 이 물체의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200cm/s 제곱인데요. 자, 단위 환산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단위 환산하는 방법은 요 단위를 분수로 일단 바꿔줘요. cm/s 제곱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실 cm라는 단위는 거리의 단위로 그 표준으로 쓰진 않습니다. 미터를 쓰는 거죠. 그래서 m/s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세크 제곱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cm를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단위 환산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일반 물리학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면 첫 번째 하는 게 그 단위 환산이거든요. 단위 환산은 숫자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단위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지금 바꿔야 될 게 센티미터죠. 그러니까 센티미터가 분모에 가면 분자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센티미터 자리에 미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분자에는 미터가 되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를 맞춰주면 돼요. 똑같은 값으로. 그럼 1m가 몇 cm입니까? 100cm죠. 이러면 1m하고 100cm는 같은 값이잖아요. 분자하고 분모가 같으면 1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단위가 바뀌면서 숫자가 바뀝니다. 근데 전체가 나타나는 값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위 환산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1을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2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초마다 2m/s씩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0초일 때 속도를 구해라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프로 해도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금 간격을 이렇게 제가 책정을 해놨는데 한 칸이 0.05초로 줄 겁니다. 0.05초고요. 그럼 얘는 0.1초인 순간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몇 초인 순간이 됩니까?
0.15. 왜 0.5, 0.05, 0.15, 0.25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냐면 그 순간의 속도들을 우리가 다 계산했죠. 0.1초인 순간의 속도는 모릅니다. 그죠? 0초인 순간 모르고요. 근데 0에서 0.1초 사이는 알잖아요. 평균 속도. 그거는 0.05초인 순간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속도를 알고 있는 지점의 시각을 좀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0.45까지 할 필요도 없고 두 점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일정하게 쭉 끄면 되니까 0.05초일 때 속도가 60cm/s입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100으로 나누면 되죠. 0.6m/s입니다. 그래서 한 칸을 0.1로 둘게요. 1, 2, 3, 4, 5, 6 여기가 0.6이죠. 그럼 여기다 점을 찍으면 바로 0.05초인 순간의 순간 속도의 크기가 0.6m/s라는 거를 이제 표시한 게 됩니다. 한 점만 더 찍으면 이제 기울기가 일정한 선을 쫙 그으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0.15초일 때 속도가 0.8이죠. 이렇게 점을 찍을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어가지고 쭉 연장하면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바로 요 만나는 지점이 0초일 때 속도가 되는 겁니다. 기준선 P를 통과할 때의 속도. 그럼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그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칸을 지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비율을 잘못 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 과정을 정확히 걸치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의 의미를 보면은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로축이 0.5만큼 변하면 요거 곱하기 0.5만큼 변하는 거죠. 세로축이. 가로축이 0.1만큼 변하면 요거 곱하기 0.1만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에 0.6m/s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순간으로부터 얘가 몇 초 전이냐면은 0.05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0.05초 전이니까 요만큼 줄어드는 건데 얼만큼 줄어드느냐? 기울기에다가 그 시간 간격만큼 곱한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05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0.05가 0.1이죠. 그래서 0.1초, 0.05초 지났을 때 0.1m/s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예, 0.5m/s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속도는 0.5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요딴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속력은 0.5m/s인데요. 뭐 다른 풀이를 해보면 공식을 이용해도 되는데요. 예, 공식은 요 식을 쓰면 되죠 아마. V는 V0 플러스 AT 요 식을 쓰면 우리가 0.05초인 순간 0.6m/s라는 것을 알고 아까 표로부터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요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V0는 0초일 때 속도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0.6은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0.05초죠. 0.6m/s는 0.05초일 때 속도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V0는 0.5m/s가 나옵니다. 이게 달라 보이지만 그걸 같은 방법이에요. 아까 그 기울기로부터 이제 역으로 가는 게 결국 이 식의 의미가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이 사실 익숙해야지 문제를 이렇게 좀 풀기가 용이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상하면서 푸는 방법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선호도가 좀 다르거든요. 같은 문제라도 풀이 방법이 이제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그게 더 풀이 과정도 좀 짧고 실수도 좀 덜하고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친 것 같지만 실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2학년은 지금 여러분이 좀 그 시험도 좀 어렵고 이게 좀 문제도 좀 풀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요 1학기에는 실험이 몇 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중간고사 이후에 좀 몇 개가 있고요. 그 2학기 때 실험이 좀 있습니다.
실험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1학기 때는 지금 특히 중간고사까지는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거는 이제 혹시 물리학 2를 선택하면 그때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학교에 있는 실험 장치입니다. 요 허접해 보이지만 요 빗면하고 술의 요 세트가 66만 원. 이게 다른 거 좀 싼 거 쓰면은 이게 실험이 잘 안 돼요. 마찰이 심해가지고 좀 마찰이 좀 없는 좀 고급 장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참고로 요 MBL 이게 센서인데요. 초음파 센서. 얘랑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더라고. 이 회사 거 이걸 사면은 더 비싸요. 100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그나마 좀 싼 거를 사가지고 몰래 사서 모아가지고 4개를 모았습니다. 올해 좀 몰래 또 2개를 더 사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6개 실험할 수 있게. 이게 한 번에 사면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하나 샀다가 몇 달 지나서 또 하나 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건 초음파 센서인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그 물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운동 센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징이 18cm 이내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18cm 이상은 떨어뜨려야지 됩니다. 꽤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수레가 가속될 때 위치를 측정을 해서 그 정보를 여기 인터페이스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바로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그걸 변환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도 나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면은 가속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험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배우면 이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때 수레의 가속도는 기울기의 각도하고만 관련이 있고요.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울기를 잴 때 이게 각도기로 재면 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교한 실험이어가지고 책상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실험이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이용하냐면 잠시만요. 세팅. 이게 이제 어플입니다. 수평계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평계를 이용하면 이거 이제 여기 보면 5도로 보이죠? 5도. 지금 우리 종 아니다. 이 안에 종이다. 그래서 이걸 5도로 맞추면 진짜 거의 정확하게 5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에 이제 수직 간격을 이거는 0.02초마다 한 번씩 위치를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한 요 정도 해야지 실험이 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술의 위치가 바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뭐 0.18이면 18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해보면 18cm 밑으로 하면은 그냥 18cm로 떠요. 그래가지고 18cm 이상은 떨어뜨려 놓고 시작을 합니다. 플레이를 누르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 혼자 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위에 있게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고 밑에 있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요.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내년에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오죠. 이게 추세선에 이제 하면은 여기 요게 실제로 계산한 값이고요. 이게 실제 값이거든. 그러니까 0.85인데 실험에서는 기울기가 0.86이니까 비슷하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꽤 정확하게 이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마찰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요. 공기저항이나 마찰의 영향이 좀 비싼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5도이면서 수레만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수레의 질량이 0.5kg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요거는 추를 하나 더 올린 겁니다. 여기다. 요건 실험 장치를 나타낸 거고요. 뒤로 보면. 요게 이제 같은 각도 5도인데 수레에다가 질량 1kg인 질량 0.5kg인 추를 올려가지고 총 1kg가 되게끔 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수직 간격 매번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본값을 0.05초마다 한 번씩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더 짧게 해주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 여러 명이 실험을 해야 돼요. 이게 밑에 좀 수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크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고 초록색 버튼. 그럼 이제 0.02초마다 위치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잘 잡았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쓸데없는 데이터는 이제 날려버리고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추세선 기능으로 찾으면 됩니다.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데이터는 날리고요. 그럼 예쁘게 직선으로 나왔죠. 속도 시간이 0.85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질량이 달라도 각도만 같으면은 수레의 가속도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세트를 실험할 거거든요. 이번에는 기울기를 10도로 바꾸고 이제 수레만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커지겠지. 경사가 더 급해지니까. 30도, 45도 이런 건 너무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5도, 10도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거 10도 정확하게 맞죠? 정교하게 하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거 책상의 기울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 기울기가 10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수직 간격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게 0.05초라면 데이터 자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정확한 값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건 0.18 이상 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요. 이게 초음파 나오는 소리입니다. 방금 이제 수레 잘 못 잡았죠. 수행평가에 이제 수레를 잘 잡으면은 만점, 수레를 놓치면은 감점. 진짜 실험실에서는 옛날 수행평가 그거 한 적 있어요. 그 실험실에서 나갈 때 의자를 집어넣고 가면은 감점이 없고 의자를 안 집어넣고 가면 감점. 이런 값이 1.701인데 1.701 거의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도인데 수레의 질량을 늘린 거예요. 이제 추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럼 여전히 가속도가 1.7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한 4번쯤 봤으니까 이제 과정을 알겠지. 수직 간격 조절하고요. 이 NBL은 7세트 사놨습니다. 재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무도 안 쓰길래 내가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18cm 이상 떨어뜨리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4개 다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놓쳤네요. 이런 감점입니다. 실험은 잘 못하네. 누구 이거? 데이터 일정 구간 삭제 기능을 잘 활용하고요. 보고미 기능도 있었네. 또 종쳤네. 쉬는 시간 했나 보네. 이게 간격이 짧은 거. 혼자 외롭게 과학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1.71. 이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저는 이제 그 실제 이론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잘 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학 동아리 시간에 해봐도 됩니다. 실험 기본 다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좀 쉽시다.